예,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2단원, 3단원, 4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1단원보다 훨씬 더 좀 예측 가능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 5번의 기출에 대한 내용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맨 처음 작년 6월 모평에서는 이 7번 문제부터 이제는, 근데 7, 8, 9, 10, 11까지가 요쪽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뭐 11번, 12번이나. 근데 일단은 자, 나온 거 볼게요. 한번 요 문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서는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정답률이 또 이게 낮은 문제 중에 하나였고 2번 다음에 이거였는데, 일단 신미양요가 1871년에 있었습니다. 1860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그 다음에 보빙사로 1883년도에 보빙사로 가갖고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대표를 해서 미국 대통령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기도 하는데, 여하튼 미국에 파견된 사진을 보빙사입니다. 근데 83년인데 문제가, 근데 어떻게 보면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야. 왜냐면은 결국 이 김홍집이 조선책략 2차 수진사로 갔던 김홍집이 1880년에 문제의 책인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옵니다. 조선책략은 뭐에 대한 거야?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중국, 일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조선책략에 대한 반대를 크게 했던 게 영남 만인소라고 해서 이만순이라는 사람이 1881년 유정척사를 하는데, 여하튼 보빙사까지 갔다는 거는 이 조선책략, 그리고 결국은 이 조선책략의 내용을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82년도에 맺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빙사까지 연결되는 게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통해서 미국 애들이 우리 땅에 공사를 파견하는데, 이런 공사 파견의 답례로 가는 이런 문제가 나왔고, 자, 동학농민운동이 나왔는데, 지금 동학농민운동이나 뭐 독립협회나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나 뭐가 나올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동학농민운동의 그떤 키워드, 보국안민, 제폭구민, 당시 농민들의 이런 구호였고, 자, 동학이 나오면은 선지로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동학 집강소 잘 알아두세요. 전봉준이라는 인물, 집강소, 뭐 그다음에 그 우금치 전투, 이런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요 을사조약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을사조약이 제가 진하게는 안 했지만은 을사조약이 지금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5번 중에 3번 광종만큼 출제됐다는 거야.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너일전쟁 결과, 자,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자, 을사조약의 2가지 내용이 거의 다 문제로 나오는 거야. 외교권 박탈당했다. 뭐가 설치됐다? 통관부가 설치됐다. 자, 여기는 외교권 박탈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거고, 자, 작년 수능에서는 결국 을사조약이 나오고 조금 선지를 어렵게 했습니다. 결국 을사조약 때 우리가 민영환이 이때 자결하고요. 을사오적, 뭐 이완용, 뭐 등등, 이지용, 뭐 건재순 뭐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가 외교권이었기 때문에 해기급 특사의 파견을 보내서 당시 우리의 그런 을사늑약에 대한,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함을 좀 알렸죠. 외교권도 없을 때. 다음에 또 이때 민영환 자결 또 나왔네요. 을사오적, 그 다음에 통관부 설치, 외교권 박탈.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빈출빈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2단원에서 지금 빈출빈도 높은 주제가 딱 2가지야. 하나가 을사조약. 제가 진하게 안 했지만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거야. 국채보상운동. 아직까지 수능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국채보상입니다. 항상 답은 대한매일신부등 언론의 지원을 받아. 똑같죠. 요 한 번, 여기도 한 번. 그쵸? 1907년 대구 대한매일신부등 올해도 아마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습니다. 대한매일신부등 언론의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문제야? 지금 다 10번 문제지. 10번 문제에서 대한매일신부등 언론의 지원 받았다면 거의 답이네. 대구, 국채, 김광재, 서상돈이라는 인물. 자, 하여튼 이 2가지 주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정값으로 나온다. 그래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기가 한 문제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 나오는 게 원래 안 됐는데,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척합이 건립, 흥선대원 지금 71년 신미양 이후에 호포제라고 해서 양반들한테도 이제 포를 내게 됐던 거고, 자, 흥선대원은 또 600개 서원 중에 이제는 몇 개로 47개로 서원을 또 철폐하는 이런 내용이고, 경북궁중건을 또 추진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경북궁중건, 당백전, 호포제, 대원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원군도 지금 몇 번 나온 거야? 3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5문제 중에서 대원군,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국채보상운동, 다음 을사조약. 이거 3번 나오니까 나머지 이제 2문제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게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뭐 직강 나왔고, 자,
11번 문제. 대한제국. 자, 이것도 대한제국이 1897년에, 자, 1897년에 무슨 개혁? 광무개혁이었고, 이 광무개혁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거는 그래도 알아도 돼. 지게를 발급했다. 지게를 발급했다. 그러니까 근대적 땅 문서인 지게를 발급. 대한제국 하면 넘버원이 지게 발급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라는 거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 대한국 국제반포 지게 발급 정도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 당시 9월 달에 무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때 어렵게 나와갖고, 지금 여기가 약간 편집 과정에서 지금 2단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근데 여기까지로 들어가면 6문제 정도가 나온 것 같네요. 6문제. 여기는 그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이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되는 건데,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조일 통상장전. 이게 아직까지 내가 지금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이 문제였어. 이게, 조일 통상자정이 1883년도에 맺어진 조약인데, 자, 원래는 조일, 수호, 조규, 불옥이라고 하는 게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어. 그 조일 무역 규칙에 산무라고 해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공유출이라는 내용인데 몰라도 돼. 근데 이 조일 통상장정이 1882년도에, 자, 다시 뒤로 가면은, 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해. 조미 수호, 미국과 우리가 조약을 82년도에 체결하는데, 여태거나 미국이 그 당시에 뭘 얻었냐면은,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인 최혜국 대우라는 걸 얻게 돼. 최혜국 대우. 이거는, 어떤 나라가, 그 최국 대우 체제 안에만 맺으면 어떤 나라가 이권을 가져면 그 나라로 그대로 받는 게 최국 대우인데, 이런 최국 대우를 일본이 얻고자 했고, 그래서 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정을 맺고, 그때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국유출을 맺었던 조일 무역규칙을 개정해 줍니다. 이게 조일 통상장정이야. 그래서 관세가 이제 일본 물건이 관세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방공령이라고 해서 무제한 양공 유출을 전에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 그 지방의 관찰사, 그러니까 도지사 같은 사람이지 오늘날. 예를 들어 충남 도지사인데 우리가 먹을 쌀도 없는데 쌀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걸 때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올해는 우리가 쌀을 못 줍니다. 우리가 흉년이기 때문에. 그럼 방공령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일본이 이 당시 조건을 걸었어. 1년 전에 알려달라. 1년 전에, 한 달 전에 알려달라. 근데 우리 당시에 89년, 90년도에 방공령 사건이라는 게 터지는데, 그 당시 알려줬는데, 일본은 우리 통보받지 못했다. 이거 또 우리가 배상금 물었던데, 여하튼 조일 통상장 때 방공령 원래 우리한테 좋은 거야. 이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를 통지가 규정했다는 내용. 상당히 어렵고, 아직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제가 문제 풀다가 삼국 가서 한번 얘기해 드렸던 건데, 시모노세키 조약 맺고 일본이 많이 가져가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하고, 그 다음에 친러 정권이 들어서고, 이걸 당시에 을미사변을 또 일으켰던 이런 내용이 시대 순서에 문제가 하나 나왔던 거고, 독립협회도 생각보다 잘 납니다. 지금 독립협회가 아마 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러면 이 독립협회가 이제는 관민공동회가 있고, 또 무슨 공동회가 있어? 만민공동회도 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이제 그 독립협회 애들끼리 하면 만민공동회, 거기서 이제 관리들, 대표로 박정향이 들어오는데, 이 관리들이 들어오면 이제 관민공동회로 바뀌는데, 이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라는 걸 채택합니다. 자, 독립협회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그 다음에 헌의육조까지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넘기셔서 다시 보면 독립협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독립문을 건설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이권을 규탄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절영도라고 하는 거를, 이따 아마 나올 거야. 절영도라는 거라고, 부산 옆에 있는 섬을, 러시아는 가장 큰 목적이 뭐야? 부동항을 찾아야 돼. 계속적으로 부산 근처에 이제 절영도라는 섬을 자신의 항만 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를 빌려 쓰는 거죠. 식민지 삼은 건 아니지만, 일단 절영도를 조차받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독립협회가 규탄하게 됩니다. 답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어. 이게 답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5번 중에 2번 나왔다? 그럼 수능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 독립협회입니다. 다시 정리,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헌의육조, 절영도 조차까지, 이런 거, 러시아 규탄, 이것까지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려웠을 때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 건데, 대한광복회는 일제시대표는, 자, 이모곤란입니다. 자, 이모곤란 1882년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모곤란 하면은 제일 답으로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답은 아니었죠.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모곤란 때
일단은 결국은 이모곤란하고 갑신정변의 공통적인 사안이야. 공통적인 사안으로 자 누가 개입했어? 청군이 개입했어. 둘 다 청군이 개입해서 진압을 했던 것들이 이모곤란이고, 자 결국 이모곤란 결과 청나라가 진압하니까 청나라는 조청, 상민, 수룡,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경제적 이권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디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사관이 불에 타거든요. 그래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배상금도 주고 당시 일본 공사관을 다시 만드는데 우리가 일본 공사관을 만들었고 일본 애들이 얘기했던 게 니들이 우리 공사관 못 지켜주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겠다. 경비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대가 또 들어오게 됐던 게 요 내용이 되겠고, 자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6문제가 나온 거네 이때. 그러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나라 뺏기는 과정에서 자 한일 의정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고문이 옵니다. 그 당시 재정 고문으로서 누가 오냐면은 메가타라는 인물이 옵니다.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서 누가 오냐면 스티븐스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스티븐스는 장인한 전명훈이라는 사람에 의거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총을 맞고 죽게 되고, 메가타라는 인물 자체가 와갖고 1909년대 우리나라의 백동화라는 화폐를 정리합니다. 일본의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백동화가 1000만원치의 값어치면 제일은행권 1000만원으로 갚아줘야 되는 건데 이게 화폐가 찌그러졌다, 화폐가 구겨졌다, 하여튼 이런 상태를 보면서 갑을 병으로 나눠서 3분의 1까지 바로 100만원이라고 하면 30만원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당시 민족 자본가들이 상당히 위축됐던 건데, 여튼 화폐 정리사업 메가타라고 하는 재정고문 일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수능에서는 위정척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 수능에서. 그래서 문제는 이양로, 최익현, 이만호 다 위정척사 운동했던 사람이지. 이양로 1860년대, 70년대 최익현 외항일치론. 이양로는 척하주전론이라고 해서 병인양요 때 전쟁했다. 이만솔이 제일 유명하죠. 조선책략이 들어왔을 때 영남 만인소라고 해서 위정척사. 그러니까 답이 그냥 위정척사의 전개, 그냥 약간 언어역 같은 문제였고, 자 조금 어렵게 나왔어.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 때 자 우정국, 김옥균 이건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한성조약이 답이 됐다는 건 상당히 이건 좀 어렵게 내려고 했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야. 서울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배상금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원래 더 유명한 건 텐진조약이지. 그래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모두 빠져라. 대신 조선에 들어올 때 상호 통보해줘라.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할 때 우리가 못 막으니까 청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청일전쟁까지 이러는 게 텐진조약이 돼요. 하여튼 유명한 건 텐진조약인데 한성조약이 갑자기 나와버렸다. 자 국제보상운동 항상 나왔던 거, 을사조약 또 항상 나왔던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딱. 여기 11번, 12번 바뀌었네. 요거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자 올해 6월 달에는 또 이제 기타 또 어떤 문제가 추가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이게 또 나올까? 8번 문제 봐. 항상 답이 똑같아서 아간파체 당했다. 아간파체가 됐다. 요번에도 아간파체가 당했다. 그건 진짜 재밌는 일이다. 한 평가원에 나온 8번 문제의 답이 다 아간파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 문제를 내면은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우선은 갑오 1차 기억의 사료가 나와서 궁극기무처를 둔 거야. 1차 1894년 6월 달에 이제 궁극기무처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6월 25일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이걸 가의 사료를 줬겠고, 나의 이제 광무개혁 1897년에 이 사이에 있었던 거는 96년 아간파천.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가는 거지. 민비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96년에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성대한 이벤트라는 게 바로 대한제국을 만들게 되는 그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하여튼 동학농민동 우금치전도 1894년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부여니까 출퇴근하면 맨날 우금치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도 어젠가부터 이제는 그 우금치 앞에 이렇게 이제 행사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가 11월 11일이 음력이긴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력 12월인데 어차피 근데 요 행사가 11월 11일 우금치가 됐고, 또 광무개혁을 주고 사이에 있던 아간파천. 야 정말 수능에서도 아간파천 단행했다 하면은 재밌겠네. 자 그 다음에 조금 흥선대원군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9번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녹록치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따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긴 할 건데, 이 9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선지가 보면은 풀만해. 너무 얼토당치 않은 게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요 시기 때, 이 구한말이라고 하는 나라 뺏기기 전에 이 시세 때 어떠한 경제적 하나의 구국운동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 내용이 되겠고,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세요. 황국이 들어갔잖아요. 황국. 황이면 뭐야? 황제지. 그러면 대한제국이 설치되고 나서 1897년에 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명성왕후로 이제 명성황후로 불러 죽었긴 했지만은, 그래서 보부상들이 만든 단체는 황국협회야. 이게 나중에 뭘 부실까? 독립협회를 부시는데 이용돼. 그 다음에 시전상인들이라고 하는 시전상인들이 조직한 단체가 한국중앙총상회가 되겠습니다. 1898년이 되겠습니다. 1898년 한국중앙총상회가 이거고, 일단 황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97년 이후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시전사님들이 만든 단체가 한국중앙총상회. 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문제가 이렇게 6월달에 나왔고, 흥선대원군, 우리가 기본값인 을사조약, 그 다음에 이제는 아간파전단의 한국중앙총회. 어렵긴 합니다. 일단 반공령 보안의 우체보상운동이 답이 아닌 경제적 구국운동 파트에 나왔었고, 구한말에 자 만민공동이겠죠. 아까 독립협회도 2번이나 출제는 아주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갑신정변이 또 나왔는데, 갑신정변 올해 9월인데, 자 여기서도 몇 개의 문제가 나왔냐면은 5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조미수호통상조약 이따 제가 풀어드릴 텐데, 하여튼 조미수호통상조약 보빙사가 1883 서양과 최초 1882에 맺었고, 보빙산인데 답내로 간 거고, 하여튼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때 기본이 됐던 책이 김홍집이 갖고 들어온 황준쉔이 썼던 조선책략. 하여튼 조선책략 때문에 많은 게 엮여집니다. 조미수호통상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만손의 영남만인소까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 자, 갑신정변이 또 나왔습니다. 우정국 축하연. 그 당시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우정총판이 나중에 죽게 되죠. 하여튼 이 사건 때 그냥 김옥균 급진기합파, 결국 이것도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자, 잠깐만. 그럼 답이 이모곤란 때도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청군의 개입. 청군 좋아하네. 청군. 이모곤란, 갑신정변. 이 두 개나 선지로의 답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도 정말 중요한 주제고 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9월달에 나왔으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거 신민회에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데, 안창호, 양기탁, 그 다음에 최초의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작년 9월에 또 공화정을 두 번째로 주장한 단체가 박상진이 만들었던 대한광복회인데, 하여튼 신민회가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박상진이 만들었던 대한광복회 1914년, 이따 얘기 말씀드리겠고, 일제시대 3단원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공화정이 되는 겁니다. 비밀결사입니다. 야, 왜 이 비밀결사라는 게 또 약간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신간회가 1호 개정돼서는 잘 안 나오대. 근데 신간회는 일제시대지만은 비밀결사가 아닌 공개단체고, 아직 나라는 뺏기기 전에 1907년도에 만들던 신민회가 비밀결사라는 거. 그 다음에 태극서관. 이거는 일단 회사야. 그러니까 뭐라면 인쇄회사. 그 다음에 자기회사 이런 거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런 걸 줬지만은 대성학교랑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저기 안창호가 만들었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오산학교에서, 신민회는 대성학교, 오산학교라는 그 키워드 예전 수능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아까 대성학교, 그 다음에 오산학교. 이런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한 장으로 정리된 평가와 기출 분석의 2단원의 내용은 잠깐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2단원 근대 시기의 주요 또 내용을 통해서 또 시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군입니다. 자, 출제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값으로 3문제 정도가 나왔던 게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을사조약, 국체보상운동. 이거는 지금 3회 이상 출제, 갑신정변 2회 출제, 그 다음에 독립협회도 2회 출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선지의 5문제가 된다는 거야. 자, 대원군 다시 나왔던 거. 자, 경복궁을 중건하죠. 자, 임진왜란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호포제라고 해서 당시에 이 호포제가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 기억나세요? 전정, 군정, 환곡. 그 중에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합니다. 환곡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라고 하는 또 창고를 만들게 되는 거고, 전정의 문란은 양전이 됐든 양전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호포제 이제 양반들도 군포를 물게 했습니다. 척하비를 건립하죠.
71년에 신미양요 뒤에 그 다음에 당백전 발행하죠. 경복궁에 대한 돈을 때문에. 제너럴 서문호 사건 같은 경우는 언제야? 1866년. 이걸 막았던 사람이 박규수라고 하는 평안도 감사 통상계합편대 여하튼 제너럴 서문호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외교장관을 약속했던 1866년도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 병인 박해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통상을 안 해주니까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왕의 아버지 남영근물 도구를 실효했던 게 1868년 되겠습니다. 자, 개화정책. 자, 문제의 책. 김홍집의 조선책략. 1880년 2차 수신사로 갔던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문제의 책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자, 위정척사. 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죠. 결국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통리기무화문은 1880년에 만들어져서 1882년까지 이모곤란까지 있었던 거고, 여기서 많은 개화정책을 했었고 이모곤란의 결과 없어지고, 그래서 통리기무화 산하에서 영선사도 파견되고, 파견된 영선사가 김윤식 한사람의 대표고 기기창도 설치가 됩니다. 기기창 나중에 뭐 방문국, 그다음에 우정국, 뭐 이런 전한국 이런 것들이 83년, 84년에 있었던 일들이고, 조사시설단도 이 통리기무화문이 있을 때 1881년 이 당시 그 조선 책략 때문에 상당히 위정척 사회들이 반대가 심했는데, 그래서 저 스타일로, 저 암행어사로 이렇게 갖고 부산에서 모여서 이렇게 조사 시찰, 신사 유람단이라는 이름으로 갔던 게 이거 되겠고. 자, 별기군은 1881. 결국 이 별기군 때문에 일어났던 게 바로 무슨 사건이야? 이모곤란이 되겠지. 이모곤란. 이게 신식군대지. 차별대우, 구식군대와 신식군대 차별대우로 이모곤란이 일어납니다. 자, 위정척사가 이양로, 뭐 최익현, 그 다음에 이만손, 이렇게 유정척사고. 자, 강화도 조약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하여튼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됐다는 선지 하나 정도는 나왔었고, 다른 말로 조일 수호조교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었고, 바로 어떤 게 불평등이냐면 해안 측량권이나 치해법권, 그러니까 영사재판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 강화도 조약은 이게 1876, 운용호 사건이 75, 이건 762, 이건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조선책략. 그래서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체결된 거고, 거중조정이라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제1조가 이걸 거야 아마. 근데 미국과 조선 사이에 군사적 동맹체를 맺는 거야. 서로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아준다는 건데, 결국 이게 찌뿌당했는지 나중에 미국이 율사 조약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가스아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거든. 밀약, 비밀 조약 맺었던 이 거중 조정의 찝찝함이 하여튼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최국대우. 조미소통상 조약에 최초로 이 최국대우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 당시. 그 다음에 보빙사도 1884년 기출됐었다니까 답례사입니다. 자, 이모곤란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됐다. 지금 갑신정변이 2번 나왔으니까 이모곤란도 그 정도의 그 값어치는 있는 거거든. 하여튼 둘 다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 답은 이게 나왔어.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이제 청군의 개입, 위안스카는 인물이 들어오고,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의 반기. 그래서 당시에 선해청이라고 해서 그 당상 민겸호라고 하는 사람도 죽이고, 하여튼 당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저는 더 그래도 이모곤란 하면 이걸 알아두시죠. 이게 선진화 항상들이 많이 틀립니다. 재물보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일본 경비병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고. 자, 갑신정변 한성조약보다는 일단 텐진조약 1001 양국의 군대가 한반도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철수한 군대들이 나중에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기에 청나라 군대가 5월 5일날 어린이날 들어오고 5월 6일날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청일전쟁까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는 거게 답이 돼서 이게 조금 그래도 좀 난해한 선지긴 합니다. 자, 됐고 요 84년 그 다음에 요 갑오 을미 개혁을 가는 과정에 좀 부차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방공령 시행은 기억나죠? 아까 어렵게 나왔던 가장 조일 통상장정 다시 83년에 맺어졌고, 방공령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 관세가 들어올 수 있고, 일본 물건의 관세. 그 다음에 근데 일본은 얻게 된 게 뭐였다? 최애국대를 얻었다. 83년에 조일 통상장정. 그러니까 고급 지식입니다. 자, 거문도를 점령하죠. 언제? 1885에
자, 영국 애들이 러시아를 견제해서 불법적으로 같은 내용이네요. 점령하게 된 거고 황국중화총회 아까 얘기했죠. 언제 다시 복수 1898년도. 자, 황국이야. 황국 대한제국 이후에. 자, 그리고 1883년도에 원산학사. 그래서 울림학사, 우정학사가 아니라 학사. 그래서 학교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덕원부, 원산 지역 사람들이 돈 모아서 근대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유경공은 답은 안 되지만 하여튼 선지로 이렇게 나오면 1886년도에 하여튼 이제 그 외국 교육, 그 외국인 교사, 뭐 헐버트라는 사람도 초빙하고 이런 근대 교육을 해서 유경공원을 운영했다. 86년도에 되게 되고요. 한성 사범학교 아까도 나왔었죠. 1895년도 4월달에 교육 입국조서 이후에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됐고 한성수문 최초의 우리나라의 신문입니다. 1883년도에 그런 한성순부가 발행되었고 경인선 최초의 철도가 되겠죠. 그래서 1899거에 아마 제가 지금 틀릴 수 있어. 99 맞을 거야. 갑자기 지금 하여튼 경인선이란 최초의 철도가 1899년도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 이런 것들이 너일전쟁기에 되고 1905년, 1906년 이렇게 철도가 되게 됩니다. 자, 갑오 을미개혁입니다. 하여튼 을미사변을 이렇게 아까 답으로서 한번 이건 뭐 발표까지는 아닌데 이건 잠깐 편집상의 미스. 하여튼 을미사변이 당시 친러로 기울린 그 민비 세력들 이런 걸 일본 애들이 일순간에 전환시키기 위해서 명성을 시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을미개혁까지. 자, 군국기무처 생각보다 괜찮은 겁니다. 1차 개혁입니다.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그다음에 홍범 14조라고 해서 이거랑 여기 이제 2차 개혁 때인데 특히 홍범 14조는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도 당시 고종이 본인의 이전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홍범 14조를 통해서 하고 2차 갑오개혁 시기 때 94년 12월 달에 홍범시험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95년 2월 달에 교육입국조서 아까 황성 사범학교 설립까지 이게 갑오 2차 개혁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직강소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원래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은 동학교조의 신원을 요구했었죠. 바로 최재우가 바로 1863년에 혹세 무민행제로 죽어요. 사형당하니까 우리의 교조 최재우의 신원을 올려달라는 것부터 종교적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던 게 동학농민운동이 되겠고 황토현 전투라고 해서 이게 전라도 광군을 이겼던 거고 나중에 황용촌 전투라고 해서 이제는 서울에서 특공대 부대가 오는데 그것도 물리치고 나중에 이제는 전주를 점령하고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간섭이 발생, 이건 원래 이쪽 부분은, 이거 약간 또 미스네. 삼국간섭이 발생한 건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삼국간섭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근데 들어갈 때가 좀 없다. 저기, 이제 청일전쟁 때,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아까 많은 걸 얻으니까 다시 야오동반도를 전환하게 되는 이런 게 삼국간섭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하면은, 만민공동회.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저령조조 여기 철회 독립문걸로 당연한 거고, 아까 또 뭐가 있었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허니, 6조. 6개의 개혁안 독립협회 189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광무개혁 맨날 지금 항상 8번 답이 뭐였어? 1896년에 아간파천을 단행했다. 광무개혁 바로 전에 그리고 돌아오면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마련한 거고 자 다음에 의병운동인데 의병운동에서 일단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 두 가지는 을미의병이고 을미의병은 1800 당연히 95년이고 이걸 이끌었던 리더는 유인석이라는 인물이야. 유인석이라는 인물이고 자 그 다음에 서울진공작전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거는 정미의병이야. 정미 7조약으로 당시에 군대가 해산됐었고 해산된 군인을 합류해서 1907년도에 자 바로 의병운동을 크게 했던 것들이 바로 정미의병 때 되겠습니다. 통대장이 이인영이었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했다가 이인영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인영은 이탈해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됐던 게 또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총대장 이인영 그 다음에 그 다음이 허이 이런 인물들이 정미의병 때 활약했던 인물이 되겠고 자 애국개봉운동인데 자 보안회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아직 답은 안 되지만 선지 하나 정도는 좀 나올만 합니다. 보안회에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켰던 게 바로 요
보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고종 광제태 반대운동 전개했다. 이거 알면은 되게 역사 잘하는 겁니다. 자, 애국개봉 단체가 4개가 정도가 우리 교과서에 소개됩니다. 1904년 보안회, 1905년 헌정연구회, 1906년 대한자강회가 이거 하다가 해산돼. 전국에 지혜를 두었고, 이게 선지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가끔씩. 답은 된 적은 없어. 하여튼 고종태의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게 대한자강회가 했던 일들이고, 자, 다음에 신민회. 다음에 신민회라고 해서 이게 1907년도. 이 신민회가 기본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게 바로 이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애국개몽운동은 의병운동이나 그 무장투쟁에 대해 상당히 반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던 애들인데, 얘들은 이런 무장투쟁을 하는 기주로서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같은 걸 설립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자, 대성학교, 오순학교를 설립합니다. 이승훈, 안창호라는 인물이. 자, 결국 1911년 105명이 처벌받았다는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민회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자,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 등 언론의 지원을 받다 대구, 하여튼 서상돈, 김광재, 그 다음에 일사조약 1905년 통감부 설치, 외국권 박탈되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 또 어렵게 나왔던 거 메가타가 주도했고, 백동화가 발행된 건 그 전에 우리가 전한국이라는 거 만들어 했던 거 했던 화폐정리사업 1905년. 그 다음에 이상설 등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죠. 1907년. 을사늑약의 결과로 외교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3명을 바로 파견했고, 고종이 강제체는 빌미가 된 게 바로 이 헤이그 특사. 그래서 1907년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904년에 한일 의정서, 너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보름 뒤에 맺어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던 게 한일 의정서가 되겠고, 아까 한일 심야명은 정미 7조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 해산 됐던 거, 그 다음에 일본이 차관 정치했던 거 1907년 네,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했다, 간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건 1909년도. 일본 애들이 외국권 없는 우리를 간도 지역을 마음대로 또 했던 게 이 간도 협약이 되겠어요. 동양 척식 주의체는 1908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근데 나중에 이게 이용됐던 거는 1910년대 가면은 이제 토지조사 사업할 때 이 영토들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그냥 나눠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딱 4페이지거든요. 제가 그래도 좀 공부하시다가 이 개념 정도야, 개념 정도. 그래서 제가 편집한 거거든요. 다른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수업하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다가 좀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여기 살펴보시면서 내용 같은 거, 그래도 좀 중요한 주제라는 근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기출됐던 것들 많이 여기다 정리했으니까 이것까지 하면 제가 수업을 훨씬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원의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선은 6월달부터 하도록 할게요. 6월달. 자, 6월달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이게 더 낫나? 좀 잘 보이시나? 잠깐. 확실히 다 일배수가 해야 화질이 좋구나. 자, 그러면 가인물입니다. 가인물. 자, 봅시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복궁이에요. 임진왜란때 했는데 고종의 아버지예요. 고종의 아버지. 그 다음에 고종 아버지, 고종의 참 이름이 이명복입니다. 변명 이명복. 그래서 이명강쌤, 이종복쌤 합치면 돼요. 이거 이제 원납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다. 딱 나오네. 누구야? 흥선 대원군. 자, 대원군도 우리가 5번 중에 3번 나왔다고 했죠.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자, 누구야? 공민왕. 독서상품관을 운영했던 사람은 신라의 흥덕왕. 잘 익숙하지 않은 왕이죠. 일단 독서상품관가 신라거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 흥덕왕이 나오진 않겠죠. 사군중시, 뭐야, 세종이 이때 등장했고. 호포제. 자, 정답은 4번. 이런 문제입니다. 마한을 복속했다는 거는 근초광. 근초광이 되겠고. 자, 8번 문제.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자, 키워드는 궁극기무청. 영의정 김홍지. 1차 김홍지입니다.
그래서 했다. 요거는 1894년에 가보기요. 자, 임금이 모든 관할을 잇고 항구단. 자, 항구단 갔죠. 그 다음에 대한노동했다. 대한 광무원년이라고 했다. 그러면 1897년. 광무개혁. 자, 절대 이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8번 답. 아까도 보셨으면 나온 게 아간파천. 단행했다. 1896.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한 거. 무신정변. 1170. 홍경내난. 1811. 고대 세도정치. 조선형병사. 오와 1923년. 조선형병사 아직 안 나오는데 예전에 무지 나왔었는데 이것도. 자, 백정들. 형평운동. 그래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주제야. 인천상수죠. 1950년 6.25 전쟁 때. 아마 날짜가 9월 15일인가? 아마 그럴까? 9월 15일 날. 9번 문제로 갑시다. 9번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뜯어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선지가 너무 쉬워요. 자, 1번 경제침략입니다. 구국운동 반공령 사건 전개. 그래서 원래 조일 통상장정 때 1883년대에 했다가 가장 유명한 반공령 사건은 1889년 함경도, 1890년 아마 항해도에 반공령 사건이야. 이 관찰설이 했지만은 일본에 또 배상금을 해서 반공령 사건을 통해서 구국운동을 했다는 거고, 보안에는 1904년 아까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죠.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철회시켰던 거. 자,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1907년 대구 서성돈. 자, 그러면 노급의 폐지, 노급 신라 누구였어? 기억나? 신문왕. 균역법 영조. 새마을운동이 이쪽 페이지 안 나와요? 나오면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는 게 맞겠죠. 박정희. 전민병정. 공민왕 이번 2번 나왔네. 아까 오답으로 저기 요거 저거 동생 이문도랑. 답은 5번 한국중앙총상회. 자, 이 당시에 저기 누구라고 해서 한국중앙총상회가 저기 시장상인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민영환. 요즘 민영환 자결. 이 광절의 이조약. 그 다음에 오적을 처단하라. 자, 이게 바로 일사조약. 자, 맞죠?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이또 히로부미가 오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외국권이 박탈되겠다. 답은 기억 디귿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볼까요?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됐다. 강화도죠. 부산이 1876, 원산이 1880, 인천이 1883이고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했다. 이게 바로 텐진조약. 갑신정변의 결과물이었던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11번까지 잠깐만요. 11번까지가 지금 2단원 문제가 되겠죠. 5문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건설했어? 독립문. 러시아 이권. 그럼 지금 몇 글자야? 4글자죠. 떼떼떼떼. 이것도 힌트야. 4글자라는 걸 알려줘야. 사음절이라는 거. 독립 협회가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원해서 이거 기억나니? 신간에. 원래 이게 공부 때 하나의 국룰 같은 문제였어. 60만 세운동 26년, 27년 신간에 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교단을 지원하였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다. 조선어학회.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도 있는 거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정미의병이고. 이인영 13도 창의군. 답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방정환. 자, 이렇게가 11번이 6월달 걸 정리했고요. 자, 올해 9월달로 갑시다. 자, 보빙사절단. 미국 대통령을 만나다. 보빙사 나왔고 1883. 이조약 체결 후 미국 공사관을 담내 파견 사절단. 고중도정 간세부가 영사재판 가능한 포함된 이 조약은 조선이 처음으로 체국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1882년도에 맺었던 조미 수호 동상. 좀 빨리 쓸게요. 1882. 자, 당연히 요것이 배경. 뭐가 소개된 거야?
조선책략 김홍집이 2차 수신사를 했던 거고, 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이조약 체계를 할 말도 없네. 자유치 참변,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9월 때 선지로 나왔습니다. 자유참변 한번 복습만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 홍범도 장군, 그래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또 청산리 대첩, 그리고 나서 이 일본 애들이 뭐를 해?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러시아가 당시에 그 러시아 혁명이 17년도에 있고 나서 러시아 백군과 적군들이 막 내전을 일으키던 상태에서 당시 자유시 스노보드르라고 하는 러시아 말로 골로 이동했다가 우리 독립군들이 크게 당했던 게 바로 요 자유시 참변이란 내용이 되겠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독립군들이. 다음에 분화론 운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특히 동아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을 했었고, 당시에 1930년대에 분화론은 인민 속으로 해갖고, 당시에 이제는 이게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했던 게 분화론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동에서 이문소 폐지했다는 거는 다시 또 나왔는데 국민왕이 되겠고, 문제 8번. 수능도 그럼 답이 이걸까? 자, 문제 8번. 아간파천을 전행했다는 게 문제 8번인데, 자, 답은 1번이었겠고, 자, 일단은 전봉준, 우금치, 1894년 11월 11일, 이때쯤, 2차 봉기였고, 또 여기 항구당 갔다, 1897. 그러니까 답은 1896년에 있었던 아간파천이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 또 나오네. 공민왕이 지금 계속 나와요. 답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나 왠지 수능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일 뿐이고. 1876 강화도주야, 홍경래의 난, 1811. 암테러 소작쟁이는 1920년대. 대표적인 일제시대 때 농민들이 이렇게 쟁의했던 게 암테러 소작쟁이, 아마 1923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들의 이런 항의가 있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줄진 사건에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자, 키워드 뭐야? 우정총국. 그 다음에 김옥균, 하여튼 급진기아파. 무슨 사건이야? 갑신 정변이 되겠지. 갑신 정변. 자, 답은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자,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무슨 법? 대동법. 수원사, 여기 나왔네. 진울. 수원사 결사. 50총선거는, 이게 저거죠. 50총선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최초의 선거로서 실시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냥, 1948년에 최초의 선거 정도. 이게 선거의 결과를 가져온 걸 유엔 애들이 와서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이 되겠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된 건 이제 5.16 군사정변, 박정희가 이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는 박정희가 대통령 되기 전에 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거는 우리가 늘 나오는 다시 키워드. 김강돈, 수상돈, 대구. 일본에 진 국채를 갚자. 국채 보상운동. 식강소 동학. 농민운동. 서강천도, 묘청의 서강천도. YH 무역 사건이 계획.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 1979년 YH 무역 사건이 해갖고 당시에 이제 신민당으로 신민당 총재가 김영삼이지. 김영삼이 했던 이 YH 무역 사건에 그런 그 노동자들을 도움을 줍니다. 결국 김영삼이 제명되고 나중에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항쟁까지 있다가 현대사 파트에서 말씀드리겠고, 답은 4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미소 공동회가 개최된 결과되었다. 이게 모스크바 삼성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 11번는, 자, 다시 봅시다. 자, 키워드. 안창호, 양기타, 공화적, 비밀결사, 태극사관 자기회사. 바로 뭔가요? 신민회. 되겠고, 도병마사. 고려시대 때 도병마사, 식목도감. 제가의 고구려. 답은 3번 대성학교, 오상학교.
선지가 했던 탕평정책은 세 번째 장에 탕평정책이 들려놓고 조선의 영조, 정조, 조선시찰단, 일본의 1881년에 파견한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반 했네. 오, 44분이나 되네. 자, 그러면 다시 잠깐만. 제가 20초만 좀 쉽게 물 좀 한 잔 먹고. 만만치 않네요. 자,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되는데, 자, 3단원입니다. 3단원. 여기도 몇 문제? 5문제. 자, 우리가 그러면 늘 나오는 걸 한번 더 봅시다. 늘 나오는 거. 3.1운동. 그리고 민족말살통치는 5번 다 나왔을걸? 봐봐. 16번, 15번, 여기 이렇게. 민족말살통치 다 답은 한국시민사상 암송, 한국시민사상 암송, 지원병제 또 나올걸? 한국시민사상 암송 또 나올걸? 한국시민사상 암송. 지금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민족말살 통치의 한국시민사상 암송에 대해서 우리가 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문화통치, 30, 40년대 민족말살한테 항상 민족말살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매번 나왔고, 그 다음에 3.1운동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월달 난이도 높을 때는 안 나왔는데, 자, 근데 여튼 간에 3.1운동, 고종이 죽어서 3.1운동, 순종이 죽어서 60만 세인데 하여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자, 고종 죽었어. 탁골공원에서 민족대표가 발표하고 뭐 이게 시위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묻고 싶고 3.1운동을 묻고 싶고 할 때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게 3.1운동 내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잘 내. 자, 그리고 또 하나 문화통치까지. 그러니까 통치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고, 자, 저번 9월 달에는 근데 3.1운동이 안 나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왔어요. 상하이, 김규식, 뭐 이제 외교론, 김규식이 외교로 갔던 거, 파리 강하이의 대표를 파견하게 된지.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예전에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아마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나왔던데 구미위원부라는 게 임시정부와 관련 있다는 것도 가끔씩 나왔고 4년 전인가 5년 대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3단원에서 기본적으로 민족말살 정치는 늘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3.1운동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세 문제 중에 요즘에 잘 나왔던 게 바로 요겁니다. 아까도 문제풀이 할 때 나왔는데 천도교 소년회라고 해서, 자, 어린이에 대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천도교 소년회 좀 어렵죠. 하여튼 이 천도교가 동학이 나중에 종교하는 게 천도교인데, 이 방정환이 그 손병이라고 해서 동학의 3대 교회의 아마 사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환 자체가 천도교 계열이고 하여튼 어린이날, 그래서 방정환 주축을 하려겠다. 이 문제가 2번인가 아마 3번 정도 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왔죠. 방정환이 주축돼서 활동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문제도 잘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이 이제는 뭐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다시 6월 달로 갑시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그치, 작년에는 이걸 우리가 3개를 하는 게 아니고 2개만 있었겠지. 그래서 내용이 더 많아졌네. 그리고, 더 계속 문항수는 늘어나니까 이게 설명할 게 더 늘어나서, 2시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 자, 홍범도가 나왔습니다. 홍범도. 자, 올해 아마 나올까? 하여튼, 언론의 주목은 받는 건데, 하여튼, 봉오동 전투고, 이 홍범도가 이끌었던 군대 이름이 대한독립군입니다. 그, 김자린이 이끌었던 군대는 북로군정서고, 홍범도가 이끌었던 군대가 대한독립군이고, 포수 출신이었죠. 이 홍범도. 그 다음에, 의병활동도 해. 삼포수 출신이었고, 결국 하여튼,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처 모두 홍범도는 참여합니다. 그리고 간도 참변,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까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소련에서 이제 이제 저희 중앙아시아쯤까지 나중에 뭐 스탈린에 의해서 저쪽으로 밀려나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 역할을 했던 거고. 자, 작년에는 하여튼 물산장려 운동도 하나에 나오는 주제가 되겠는데, 하여튼 국채보선 운동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우리 거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인물이 조만식, 평양. 자, 국채보상운동은 김광재, 서상돈, 대구. 얘네는 조만식, 평양, 우리 거 쓰자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합니다. 이거는 자본가들이 배부르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반대하고, 다음에 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어 통일함,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것까지도 조선어학회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는데 이게 1940년대 우리가 뭐 크게 사건이 없는데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해서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아마 이런 것들 그 당시 이극로나 뭐 최연배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던 게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치안유지법으로 잡혀가게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난이도 극강의 또 9월달입니다. 자, 이때 대한광복회가 나왔어. 1910년대 솔직히 이게 예전에 근현대사 문제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주제긴 했는데 이제 안 나왔거든. 근데 다시 근현대사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게 출제될 때 야, 진짜 한국사 이제 어렵게 내려보나 라고 하는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쉬워졌지. 하여튼 대한광복회 박상진이라는 인물 그리고 1914년도 그래서 대한광복회가 그래도 기출된 거니까 막 공화력 수립을 지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다면 말씀 아까 드렸듯이 신민회가 최초로 공화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이어지고 또 이거랑 비교해서 원래 잘 나올 때 1912년에 임병천이라는 사람이 독립의금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 10년대에 나름의 두 단체 대한광복회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복벽주의라고 해서 당시에 고종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의정착사적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고 다음에 자 이것도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자 일제가 우리가 뭐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기 할 때 경제정책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회사령 아까 회사령 선지 하나 나왔죠. 허가제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을 10년대 했었고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서 얘들이 우리나라에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1917년도 일본이 쌀 폭동이 일어나 이거를 그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에서 채우기 위해서 바로 했던 게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조합도 만들고 다음에 그래서 수리조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쌀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죠. 이 물을 쓰는데 이 수리조합 만들고 일단 산미 증식 계획을 또 시행했던 게 요 20년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출됐었고요. 다음에 또 이게 참 어려웠던 거야. 또 이것도 지청천이라는 인물이 또 나왔어. 그래서 당시에 1930년도에 지청천이라는 인물이 한국 독립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주사변이 31년도에 나와갖고 이젠 중국과 우리의 공통의 적이 된 거야. 누가? 일본이. 그래서 지청천 한국 독립군 그다음에 양세봉 조선혁명군 얘들이 바로 산중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성보에서 독호로 쌍대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로군, 나중에 쌍성보 전투, 대전대란 전투에서 지청천 한중연합작전하고 양세봉 같은 경우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진짜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거의 답은 한중연합작전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아직도 왜 이게 좀 나는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한국 광복군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아직도 기출은 안 됐어. 지금 1호 개정돼서 일단 나중에 지청천이 한국 광복군의 총대장이 됩니다. 40년도에 임시정부에 만들었던 예하부대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고 하여튼 그래도 저는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나오긴 해야 되고 그래서 지청천이 총대장이 되고 김원봉이가 나중에 합류하게 되지 조선의용대의 본진을 이끌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뭐 OSS와 영국군과 무슨 협동작전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일 선전포고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선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근데 먼저 해방이 돼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통치. 드디어 수능 때 이게 답으로서 등장해서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도 어떻게 보면은 구모가 너무 어려워서 가려졌지만 그렇게 무지하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보면 작년 수능 한번 풀어보세요. 그 수능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국사 실력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치안유지법 아까 얘기했었죠. 1920년대 문화통치 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능에서 작년에 민족말살을 그냥 낸 거고 또 하나 원래 민족말살 내면 원래 안 내. 원래 시대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내는데 하여튼 이 문화통치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10년대 무단통치 때는 헌병경찰에서 이제 보통경찰제가 됐고 그 당시 모습도 치안유지법 아주 중요한 거고 낼만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의열단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의열단이 있고 또 한인 애국단도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의열단 김익상이라는 분이 종로경찰서에 폭탄 져줬고 나석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벌써 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의열단 하면 신체호까지 묻을 수 있는 걸 내려고 합니다. 의열단 선언서를 1923년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내주게 됩니다. 자, 천도교 소년이 아까 방정환도 2번이나 출제가 됐었고 자, 올해 봅시다. 의열단 또 나왔네. 자, 이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옥 김원봉이 1920년 만주 지림성에서 바로
주도를 결성하게 됐고, 자, 1930년 한글 보고 문자 보고 분화로도 인민 속으로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당시 동아일보가 주축이 됐고 시문의 상록수가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신채호가 또 의열당 같이 연결해서 나온 거야. 조선혁명선을 작성했던 이 인물에 대해서 독사실론, 조선사연구소, 조선상고 이게 단제 신채호고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난가사상, 아비아의 투쟁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신채호.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 신채호 있으면 누가 있어? 박은식이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고 문제록송에서 제가 아마 박은식 선지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김구가 나왔네요. 김구 한인애국당 결성을 주도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했죠. 이봉성이 뭐 쌍봉이죠. 1930년 초반이 되겠고, 자, 60만세 운동 1926년에 순종의 장례식 민족주의 사회자가 함께 됐고 결국은 요것이 1927년에 바로 신간회가 나오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신간회가 아직도 기출이 안 됐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신간회도 공민왕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신간에는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아직도 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까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5회에 걸친 주요 문제를 정리했었고 하고요. 선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장이네. 딱 한 장이야. 자, 무단통치는 아직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 문화통치에서 이기에 자, 우선은 산미징식계를 시행했다. 그래서 아까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거 20년대. 그다음에 조선물산장려 누구 조만식 평양. 자, 물산장려운동 해사령 폐지되죠. 그러니까 10년 된 해사령 실시 이제는 허가지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치안유지법 잘 기억하세요. 1925년도 자, 문화통치지만 이런 치안유지법도 하게 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그래서 이 1920년대에 그런 뭐랄까 민족주의의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첫 번째가 아까 조선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우리 힘으로 대학을 만든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대학을 만들어주지 않고 경성제국대학을 1926년도에 만들게 됐고, 형평운동도 원래는 건국개정 때는 진짜 단골 손님이었어. 근데 요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백정들이 1923년도 형평운동,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암타도 소작쟁이. 그래서 소작인들, 농민들이 했던 게 암타도 소작쟁이. 저쪽 전라도에 있는 섬인데, 거기 소작쟁이. 그 다음에 1929년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노동자들의 큰 하나의 저항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순종의 장애시대가 기회됐다.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받다. 1929년도 이것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신간회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민족 말살 늘 나왔죠. 항상 답은 가장 많이 됐던 게 한국 신민서사.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이게 1938년도, 그러니까 전쟁에 모든 걸 바로 넣어버리는 거고, 한국인에게 지원부양제도를 선전하니까 지원부양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사료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늘 나오는 거. 늘. 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 번 빼놓고 다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걸 같이 물어보기 위해서 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향을 줬던 거고, 나중 되면은 문화통치에도 큰 영향을 줬던 게 3.1운동이 되겠고, 자, 김구식 요번에 9월 때 나왔던 거 파리바에 되고,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만약에 진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렵게 나오면 두 가지 선지가 가능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수능에서 나왔던 구미위원부 설치, 외교를 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했고,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라고 해서 1923년 대한민국 임정이 나가야 될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창조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바로 신채호, 개조파, 고쳐야 된다는 게 안창호인데 둘 다 떠나. 그래서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게 바로 누구야? 김구였어. 하여튼 국민대표,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은 임시정부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천도교 선생은 요즘 들어 갑자기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출제됐고, 어린이날, 방정환,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것들. 자, 대한독립군을 이끌어다가 나왔죠. 누구였어? 홍범도. 공화정 수립을 지행했다. 아까 다시 한번 박상진의 대한 광복회. 쌍성부에서 연합했어. 오코로 쌍대. 누구였어? 아까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지청전. 밑에 같은 거네. 같은 거. 지청전. 청산리대치 일본을 격파했다. 홍범도도 되고 김자진. 자, 홍범도는 봉오동도 하고 청산리도 합니다. 일본의 간도참변.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집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얘를 공격했던 거. 자유시참변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순서죠.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미스야협정.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 1925년도에. 당시 미스아이랑 만주 군벌이었던 장제스가 아니지, 장쩌린이라는 애가 있어. 사이에서 당시 우리 독립군들의 활동을 좀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요게 되고, 자,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돌켰다. 이게 아까 그 얘기면 복벽주의 했던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도 나와서 요것도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나면 대대로 조선혁명선언 김원봉이 조직한 거. 조선혁명선언. 그다음 한인애국단 김구, 그다음 봉봉, 그래서 이봉창, 저기 윤봉길, 상하이 홍커공원. 자, 신간입니다. 1926년 정우회 선. 이것도 상당히 나오면 어려운 거야. 정우회 선을 알으셔야지.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우리는 민족주의자와 합치겠다는 내용을 넣은 게 1920년 정우회 선언이고요. 가장 그래도 답이 많이 광장학생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조선어학회, 그 다음에 아까 났던 분할운동까지 이게 3단원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단원 앞두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6월달인데, 자, 보시면은 1920년 3월 1일 새벽 1주년 뭐야? 3.1운동이네.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직강소, 동학, 을미의병, 단발령, 명성황후 시해 사건,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이제 4.19 혁명 이후에 그러면 있었던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 굳이 얘기하면 4.19 혁명. 남북한의 유엔이 동시 가입했다. 이거는 노태우 정권 때. 자, 이른바 문화통치가 되죠. 그러니까 3.1운동은 원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잘 나온 답인데 이것까지 문화통치 실시도 답이 되겠죠. 자, 13번 다음 판결이라는 시기. 자, 에서 자, 육군 특별병 지원병제입니다. 지원병제니까 이게 뭐야? 민족말살. 늘 나오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던 민족말살. 왜 안 나오지?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민족말살, 이건 1930년대와 40년대 차지라는 것이. 그래서 갑신정변에 참여하는 개화파는 뭐 갑신정 1884 해당이 안 되고, 경인선 188, 경인선 또 나오네. 1889. 답은 늘 나왔던 황국신민사사. 3번 별기군 1882. 별기군이 1년 만에 없어져. 이모곤란 때 1980년 5.18이 되겠습니다. 14번 우와, 김상우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제자. 자, 이 단체는 의열단. 이 단체는 의열단이 되겠고, 자, 답은 1번 김원봉이 주도로 해서 일으킵니다. 교조소년운동은 동학이 초창기 때. 부마항쟁은 1979년도. 자, 일단은 김영삼이 제명되고 와이체 사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79년도 이제 박정희가 죽는 해거든요. 하여튼 부마 민주항쟁이 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신민회. 자, 대성학교, 오상학교. 그 다음에 김규실 파리, 이거는 임정.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 문맹률이 높아서 한글 보급을 목표로 해서, 자, 일단 여러분들 한글 보급. 그래서 답은 분할운동. 뭐 이걸 왜? 하여튼 과거제가 도입된 건 광종이죠. 고려시대 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광종. 쌍기, 홍문관, 조선 성종. 성종 이게 이번엔 선지로 나왔네. 자, 이런 과거자, 홍문관, 그 다음 수산사결사, 친울, 이런 거는 15번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앞장에 나와야 돼. 1번 아니면 6번까지. 자, 한성순보는 1883에 방문국에서 최초 찍어냈는데 바로 이것도 갑신정변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분할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그 다음에 을지문덕, 또 민족영정발란, 독사실론,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자, 이게 단제 신채호에 대한, 안 나왔나? 근데 신채호를 찾아라는 거야. 한국, 슬픈 우리 역사. 자,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박은식을 낼 수가 있거든? 박은식 하면 한국통사입니다.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그러니까 신채호는 한국지 안 써. 조선이야. 한국 쓰는 사람은 박은식이야.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 사람은 저기 혼의 역사,
혼. 둘 다 근데 민족주의 사학자죠. 신문 18조. 최승로. 자, 이건 고려시대 때. 답은 3번. 4번도 나왔네. 이 조선사회경, 이 당시 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이야. 백남훈. 그래서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적인 하나의 그런 역사를 했던 사람이고, 이 백남훈이 조선사회경제를 출간합니다. 우리말 큰 사람 뭐 이연배, 뭐 아까 그것도 그쪽에 있던 그 조선어학회 쪽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문제 현대사만 남겨놨고, 자, 다음 9월달 걸 봅시다. 어린이. 1시간 넘으니까 저도 또 힘들어지네. 어린이. 자, 그리고 어린이날. 이 단체. 아까 얘기했던 천도교 소년회. 그런데 이거는 우리 큰딸 유정이한테 주로 아니면 성경쌤 딸은 아직 모르겠다. 근데 방정아는 잘 알죠. 어린이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을 것 같아. 이건 우리 딸도. 인조반정을 주도했다. 이건 단체가 아니고 그 서인. 저기 서인 세력들. 이 서인 세력들이 원래 광해군 때 이제 북인들이 이제는 거의 권력을 도맡으니까 서인들이 이제는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 없어지게 되는 거고, 부마 민주항쟁 참 요즘에 잘 나오네. 이건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기 전에, 박정희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거고, 조선혁명사 지침을 달았던 거는 의열단. 자, 밑줄치는 나는 누구야? 밑줄치는 나는 한인 애국단 결성을 주도했어.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이봉창군에게 1월에 시도했어. 윤봉기를 보냈어. 누구야? 한인 애국단의 김국. 별무반 윤관. 유경공은 뭐 국가에서 만들었겠지. 1886에 시무시 별도 나오네요. 최승로. 그러니까 이게 요런 장에서 어떻게 1번 3번이 나오긴 얼척합이. 대원군. 참 이렇게 이게 쉬워. 답은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자, 14번입니다. 자, 순종의 장례식이었어. 자, 60만세 운동. 뭐야. 순종의 장례식. 그 다음에 천도교 계열과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학생들이 모두 참여했어. 시를 주도했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만세 운동. 자, 1번에 원산 총파업에 대한 영향. 이건 1929년도. 암터드 소작장인 23년도, 소작인들, 노동자는 29년도. 국민대표, 나왔네, 이게.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나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국민대표에는. 청조파, 개조파.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 3정의 문란이 되겠죠. 1862년.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는 성산대학원을 집권한 거고,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아마 27일인가 아마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자, 이 단체. 여운형 씨가 나왔고, 여운형은 현직을 통해 상하이 독립가들이 설립된 이 단체는 대한민국 그쵸? 상하이 독립운동에 설립했어. 그 다음에 김규식이 외교활동했어. 그럼 뭐 다 나왔네. 임정이죠. 임정인데, 자,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항무지 개헌권은 1904년 보완해. 답은 3번. 또 김규식 파리강화의 대표를 파견되죠. 원래 하여튼 통학농민운동. 통학. 자, 교조 최재우. 이거는 아까 했던 대한 자강회가 되겠습니다. 1906년도. 자, 다음. 16번. 안 나오면 서운할 뻔했죠. 자, 이게 언제야? 민족말살. 자, 균역법, 영조, 독서상품가, 신라, 흥덕왕, 재물포조왕 모였어. 이모군란의 결과물, 경비병주도,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거는 1866년 병인년에 있었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원까지 끝냈고, 마지막 4단원 4문제 현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할게.
현대사. 가장 네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현대사는 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요즘에 근데 이때 조금, 원래 이게 국룰이야, 따지면은. 45년부터 6.25 전쟁까지 해서 한 문제. 근데, 그래서 대체로는 재헌국회가 잘 나왔어. 그리고 재헌국회 때,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작년 6월 달에 나왔던 이 네 문제가 기본적인 현대사에서 뭐 이변 없는 그냥 국룰이었는데, 조금 요즘 들어서 김영삼이 나오든, 김영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김영삼, YS.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고, 구모 때는. 일단 볼게요. 일단, 재헌국회라고 해서 우리가 하여튼, 48년 50 총선거로 최초에 되고, 재헌국회에서 한 거 두 가지 중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이후에 또 하나가 토지 농지개혁이라고 해서 또 땅을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 보시면은 1969년에 박정희가 63년도에 대통령이 했었고, 그 다음에 67년도 대통령 돼서 그냥 더 이상 못 나가. 근데 한 번 더 하려고 삼선개헌이라는 겁니다. 좀 삼선개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선개헌이라고 해서 69년도에 하고 71년 대선에 나가게 돼. 당선돼.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유신을 하게 되는 거야. 자, 8.15 강복 언제, 이걸 한 번씩 볼까? 45년이겠고 50년이겠고 5.16 군사정변 일으킨 게 1961년이야. 부마항쟁은 1979년.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이제 몰락하게 이제 끝나게 되는 바로, 그 10월 26일 날, 죽기 전에 이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고, YH 무역사건, 김영삼 제명, 부산하고 마산이 김영삼의 그런 정치적 본거지였습니다. 6.29 민주화선언은 1987년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도. 이렇게 되고 답은 근데 다 박정희 정권 때.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이 뭔지 알아야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거의 끝날 때쯤에 부마 민주항쟁이고, 작년에 다 5.18이 나왔어. 근데 웃겼던 게 계속 3월, 4월, 6월, 7월까지는 5.18에서 항상 답은 신군부. 근데 9월 달엔 6월 민주항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능에 결국 4.19가 나왔어. 그러니까 자, 또 나오는 거 4.19, 그 다음에 5.18, 6월 민주항쟁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3개. 그리고 통일인데 이게 작년 갑자기 한번 안 나왔었거든. 근데 통일은 그래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박정희 정권 때 7.4남북 공동성명, 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평가원에 정한 건 노태우 정권의 통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19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드시 알아두시고,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그 다음에 비핵화 선언까지. 이게 91년도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그런 그 통일에 대한 하나의 내용이 되겠고, 자, 작년 9월 극강의 난이도. 자, 갑자기 YS 김영삼이 나왔습니다. 김영삼이 유명한 게 금융실명제. 이제는 통장 만들 때 본인이, 전에는 가명으로 만든 금융실명인데, 문제는 답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는 게 나와갖고 이거 진짜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정답률 거의 5%였는데 이게 답이었어.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주시장, 충남 도지사를 투표로 뽑는데 이게 김영삼 정권 때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야. 의회 선거는 그 전에 더 됐는데 노태우 정권부터 됐었거든요. 근데 단체단체장 선거는 김영삼인데 이게 답이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OECD, 김영삼은 영어로 된 거 생각하시면 돼. WTO, 그 다음에 OECD라고 하는 또 경제선진기구, 마지막에 이제 IMF까지. 그러니까 다 영어 들어간 거 YS가 좀 많아요. 자, 박정희 경제개발계획 하죠.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 그러니까 1972년도 유신정권 하기 전에 7.4남북 공동성명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의 3대 원칙. 그러니까 통일하면 3개야. 박정희의 요쪽 7.4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의 6.15 남북 공동성명,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고, 자, 여운형이 나와서 이것도 정답률이 한 1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운형이 해방되기 전에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거 만들었고, 해방되고 나서 조선 건준이라고 하는 건국 준비를 했고, 결국 해방 후에 미 군정하에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합니다. 여운형, 김구지. 근데 여운형도 암살당하게 됐지. 최초 우리나라의 초대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자, 그 다음 이한열. 자, 이 당시에
박종철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이한열, 이 6월 민주항쟁 때 대표적인 두 명의 대학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60 국민대회라고 해서 이한열이 이런 추모적인 열기에 60 국민대회가 있었고, 이때 이제는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건데, 자, 다시 발췌 개헌안이 언제냐면 1952년도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1952년도에 그 이승만이 이 발췌 개헌안 52년이 아니고 하여튼 6.25 전쟁 중이에요. 정확한 연도가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하여튼 6.25 전쟁 중에 발췌 개헌안이라고 해서 당시에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개헌안. 그래서 이게 최초의 개헌인데 전쟁 중에 대통령 직선제로 그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뽑았다가 대통령 직선제로 발췌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 당시에 첫 번째 개헌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됐던 게 요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19 혁명 1960년 삼성 개헌 또 나왔습니다. 1969년도에. 그 다음에 5.18 민주운동 1980년이고, 자, 4.13 호원 조치는 뭐냐, 헌법을 지킨데, 이거는 어떤 헌법이냐면은,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간선제로 뽑겠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90년대가 되면은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종필, 이 세 개의 당이 합당해서 민주자유당이라는 장애로 창당되게 됩니다. 당시에 노태우가 이끌었던 민정당이 여소였거든요, 여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국회의원이 적었거든요. 이거를 합당을 통해서 이게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거대 당을 창당시키게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신헌법. 자, 유신헌법인데, 이게 1972년도에 10월달 10월 유신이고,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 통해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선제죠. 체육관에.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지. 이런 그 19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에서 유신헌법에 대한 강렬한 그 당시에 저항의 하나의 사례가 3.1 민주구국선언의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이 나왔습니다. 4.19 혁명. 그래서 3.15 부정선거, 그리고 김주열의 그 마산에서 이제 시신이 떠오르게 되고, 결국은 요거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계기가 됐다. 장면 내각에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도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인데, 자, 남북협상 이거는 1948년도 김구랑 김규식이가 했던 거고, 6.25 전쟁이 발발했고 50년에, 그 다음에 61년, 그 다음에 72년, 남북한 용행 동시가에 1991년, 그 다음에 14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노무현 때야. 그러니까 2007년인가 아마 그럴 거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현대사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네 문제인데, 자, 6월 달에 4.19가 나왔어. 그래서 3.15 부정선거, 자유당,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자, 반민족 행위법, 그 두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재헌국회. 다음에 유신헌법이 72년도 삼성 개헌안, 요쪽 사이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요. 발췌 개헌은 6.25 전쟁 도중에 된 거예요. 그래서 51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 같은 52년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가 또 되는 거예요. 발췌 개헌안. 자, 다음에 김영삼 정권이 와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따 문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6.25 전쟁. 이건 쉬운 문제지. 인천상주작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오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6.25 인천상주작전이야. 거의 뭐 북한 중국군 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신군부의 장화 민주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거의 쉽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연계. 베트남 파병했죠. 60년대. 수출 100억 달러도 결국 됩니다. 전체를 분석한 답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던 거고. 또 연표 문제가 나왔어. 자,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 6.25,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 6.25 공동 이후니까 이쪽 사이에서 답이 되고, 12.6 사태, 박정희가 1979년 부마 항쟁, 12.6 사태 다 그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를 보겠습니다. 빨리 이게 1시간 전 17분인데 빨리 끝낼게.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거. 5.18, 4.19, 6월 민주항쟁에서 한 문제, 박정희 정권에서 한 문제, 다음에 통일,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 여기서 한 문제.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나올지 잘 몰라. 일단, 자, 그래서 한 번씩 봅시다. 선지. 자, 모스크바 3상회의가 1945년 12월 달에 세 가지가 결정나죠. 여기 나오네. 친탁통치,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이게, 그리고, 임시정부를 세운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되게 되고, 자,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서 이러한, 당시에, 제주도에서 이제는 미 군정 시기 때 바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4.3 사건의 여파로 50총선거가 있었을 때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중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라는 건데 그냥 뭐 이런 거니까 선지 한번 나왔던 거고,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했다. 아까 여운형이 한번 기출이 됐죠. 김규식 파리 강화에 갔던 임시, 또 남부경상도 김구와 김규식이 합니다. 여운형 문제가 작년 9월에 어려울 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그 조선 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뭐 건준, 그 다음에 약간 뭐 건국동맹 이런 것들이 여운형에 해당됐던 거고, 자 반민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 정권 때니까 재헌국회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농지개혁도 이 재헌국회에서 했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발췌개헌안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선지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6.25 전쟁 도중에 있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6.25 전쟁 도중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어렵게 나온 발췌개헌을 통과했다. 이게 재작년인가 한번 나와서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300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재분, 뭐 재당, 그 다음에 면학, 이게 세 가지. 자 4.19 혁명 어렵게 선거 나오면은 요거 이런 선지 내각 책임자의 골자로 한 개헌의 계기가 됐던 거고,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인천 상륙작전, 뭐 전정작전의 체결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국가재건 최고회, 이게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여기에 의장이 됩니다.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61, 62, 63 대통령 나가기 전에 여기서 지금 이 국가재건 최고회가 있었고, 경제 5개년계 자 추진하죠. 그리고 계속 뭐 1차, 2차, 3차, 4차 새마을운동, 근대화 사업, 경부고속도로 70년대 초반에 개통의 재고, 뭐 포항제철, 뭐 다들 베트남 파병 60년대, 그다음에 삼성개헌안 69년, 아주 이건 중요한 거죠. 1969년 잘 나옵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들 이 분신을 계기로 그 당시 사회노동운동에 대한 확산, 3.1 민주구국선언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1976년도 이런 하나의 유신 정권에 대한 하나의 저항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YH 무역 사건, 이거 다 79년도에 있었던 모습이 되겠고,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하면은 신군부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구군부고 전두환 신군부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군부서의 권력장에 정확했던 거고, 12.12 군사반란 9년 12월 달 또 12월 12일 날 또 있었죠. 삼천개국 때 그냥 넘어가시고, 자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니까 이거를 철폐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하겠다. 그게 6월 민주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9 민주선언 60, 뭐 이한열, 그 다음에 뭐 박종철 이런 거 나오고, 노태우 남북 기본합의서 동시가입, 이게 1991년도. 민자당은 아마 90년도가 아마 창당됐을 겁니다. 노태우 정권 때 이런 그 3당이 합당됐던 거고, 김영삼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좀 들어 가장 어려웠던 선지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보셨고, OECD 가입, IMF, 금융실명제, 노무현 아까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 이명박 G20 정상회의가 얼마 전에 한번 나와서 선지로 한번 나왔었어. G20. 자 마지막으로 네 문제 하고 빨리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20분이 오버됐어요. 자 6모입니다. 자 현대사 문제인데 다음 내용의 보고서. 자 반민행위 처벌법, 반민. 자, 또 여기 또 요거 좋네. 1949년도. 자, 재헌 국회를 차지하는 거야. 이때 재헌 국회는 원래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야? 4년인데 이때만 딱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었고 재헌 국회에서 구성됐던 이 반민 특위가 되겠습니다. 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자,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는 손목이 아픈 전두환. 글씨를 못 쓰겠네 잘. 전두환 삼천교육대. 정우에서는 신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 우리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 조선인민 이거 나왔네. 여운형 해방되자마자 9월 위군정 들어오기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얘기한 게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나온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세요. 이 정우의 선언 같은 거나 이거는 그래도 쟁쟁한 거야. 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자유당 정부가 나오고, 자 3.15 부정선거, 이게 바로 뭐야? 4.19 혁명이 되겠죠. 이거 뭐 그냥 쉽네. 답은 이거. 자, 1. 이모곤란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모곤란 같은 경우는 뭐 82년도, 60만 세운동 26년도, 제주 4.3 사건의 발발 원인은 뭐 그 전에 또 3.1절 기념행사 할 때 발포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에 결정된 내용, 아까 뭐였어?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뭐 신탁통치, 이런 것들이 되게 되고, 연표 문제가 또 나왔네.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는 뭐를 상징하는 거야?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또 아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신헌법인데 유신헌법 기간 유신 1972년부터 1979년이 유신헌법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답은 요게 되겠죠. 요쪽이 되겠죠. 8.15 강복 48 1945. 그 다음에 발췌기간은 1951 같아. 하여튼 1이나 2나 하여튼 6.25 전쟁 도중입니다. 5.16 군사정변 1961. 다음 삼성기원안이 1969. 호원 조치를 발표한 게 1987. 이것 때문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나오는 거지. 자, 때레댕 정부가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 이제 실명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또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권을 찾으라는 거지. 자, 영어 있는 거 찾아보면, G20이 있네. 일단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 광무개혁이고, G20은 이명박 정권.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답은 4번. 유상 OECD, IMF. 하여튼, 곧 영어 들어간 거. 유상매입, 유상본부의, 분배, 이건 농지개혁한 건 이승만.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했던 게 농지개혁 플러스 요거 반민특위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여기서는 보셔야 될 게 북한군에 살포한 거. 북한군 총공격. 이게 6.25 전쟁. 홍범 14조 같은 경우는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한일의정서 같은 경우는 너일전쟁기. 군용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전민변동도가 여기 왜 나오니? 공민왕. 신돈. 답은 4번. 인천 상륙작전. 조선건국 준비위원회 결성한 건 아까 여운형. 그러니까 여운형이 계속적으로 선지에 나오네요. 답도 되기도 하고 여운형도 그래도 이게 잘 살펴보세요. 자, 광주에서 일어났다. 광주. 18일. 자, 때랭 계엄정부, 계엄사령부. 답은 신군부. 자, 그래서 광주 나오면 신군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하면은 이모군란 영향, 재물포 조약, 그다음에 청나라의 개입, 이런 거, 물산장려운동은 조만식, 모스크바 삼성이 아까 얘기했던 거, 신탁통치. OECD는 YS, 김영삼이 되겠고. 자, 이거는 무슨 정부냐. 자, 키워드. 베트남 파병. 전태일 분신. 박정희. 자, 지계발급이 또 나왔네. 자, 대한제국. 그 다음에 재헌헌법은 이승만. 답은 3번. 금융신용이 또 나오네. 이거 다시 김영삼. 동척은 1908년. 자, 이렇게 지계발급, 대한제국, 대헌헌법, 아까 뭐였어? 이승만, 금융실명제, 김영삼 이렇게 되겠고. 자, 5차 남북 고위급 회담 모르겠고. 자, 석 달 전에 어디에 가입했어? 유엔 동시 가입. 이건 남북 기본합의서. 1991. 자,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를 차지하는 건데, 자, 8.15 강복 1945 1961년 1972년 7.4 공동선 11.6 사태 1979년 박정희 준거 YH 무역사건 다시 보시고 부마항쟁까지 6.29 민주화선언 1987년 이건 2000년.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반 안 넘겼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에 제가 체력이 떨어져갖고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게끔 제가 업로드 할 거고요. 자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그래도 보세요. 어려우면 항상 선생님 찾아오시고 정말 본인이 작년 수능 성적 그 점수를 보시고 본인의 아마 실력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고 수능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선생님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셔서 잘 하세요.